이번에는 바로 전치사 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가 전치사 구예요. 자, 우리가 전치사 구는 이미 벌써 설명이 아주 여러 차례 들어갔지요. 전치사 구는 전치사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또 있기도 하죠. 전치사 뒤에 요 구가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명사나 명사구의 형태로 요 구가 내려오더라. 그래서 요것을 조금 더 이름을 제대로,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름 하나를 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전치사 구라는 이름과 요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름 하나가 바로 뭐였느냐? 전명구라는 이름 하나가 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같은 애를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느냐에 따라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 구는 단어나 단어들이다에 초점을 맞춰서 전치사 구 그랬는데, 이 또 하나의 이름은 이 단어나 단어들이 명사나 명사구이더라. 그러니까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름 하나를 또 불러주자. 그게 바로 전명구였던 겁니다. 그래봤자 둘은 똑같은 거죠. 맞죠? 결국은 모양 가지고 어쨌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품사적 측면에서 따져보게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가지가 아니래. 한 가지 아니나요?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명형부 중에 몇 번?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빨리빨리 들어줘. 3번이죠. 자, 3번이에요. 그 3번이 뭐냐? 부사적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99.99%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부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부사구로서의 역할 또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흔하게 만나는 그 부사구로서의 역할을 보다가 0.001%나 볼까 말까한 그 희귀한 그 역할로서 등장하는 이 전치사구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지겠죠. 맞니? 그러면 여기서 품사적 성질로 나눴다는 얘기는 명형부 3개 중에 하나인데 죽었다 깨나도 뭐는 안 돼. 명의 성질이 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3개 중에 이제 뭐만 남았니? 형의 성질밖에 안 남았네, 그죠? 바로 그거예요. 즉, 지금부터는 전치사구가 부사구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지만, 대부분 모르지만, 궁금하네? 자, 전치사구가 부사구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니? 이게 뭐 특별한 건가? 나만 알려줄 특별한 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죠.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조차 알고 있는 애를 난 별로 본 적이 없어. 답답해가지고. 내가 답답해가지고. 도대체 학교에서 점수가 다 100점, 막 96점 이상 왔는 애들이 왜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나 또 분노하는데. 또 영상 또 컷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지금. 답답하다 이거지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품사적 측면에서 보면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게 99.99야. 그러면 얘는 그만큼 희소성, 즉 희소 가치성을 갖고 있는 만큼이나 중요하다. 일단 나왔다 하면 대박인 거죠. 그래서 문장을 볼 때 얘가 나오면 정말 무슨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아야 그런 마음이 들지요. 알아야. 그렇죠?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뭐냐? 명사적 성질은 이미 애진역에 없는 거고, 원천적으로 없는 거고, 그래서 바로 형용사구. 왜?
전치사와 단어 하나만 와도 벌써 단어 들이대니까 절대로 형용사가 될 수 없죠. 형용사 구가 되는 겁니다. 형용사 구의 역할을 한다. 즉 그런 의미를 갖는다가 바로 0.01%나 나올까 말까. 딱 빈도수의 그 비율과 거의 맞을 겁니다. 세보진 않았지만.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때 딱 그렇더라. 실제로 거의 비율도 맞을 거예요. 그러니 일단 나오면 중요하죠. 자, 그럼 이거 설명 좀 해야죠. 부사 구의 역할이란 우리 뭐가 떠올라? 부사 상당 어구가 떠올라야만 합니다. 자, 또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구란 말은 뭐라고요? 단어들 문장이 된다며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 한 개, 단어들 문장의 모습이 부사랑 맞먹는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전치사 구는 단어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바로 이 단어들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의미적으로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자, 문장이 있고 in the room, in 2 years, on Sunday, 아니면 on my birthday, 그 다음 on the desk, 뭐라든가 for soul, for 2 years, for my dream 등등등. 수없이 많은 전치사들 그리고 그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왔기 때문에 이 전체는 문장 전체에서 일단 생략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속뜻, 얘네들의 속뜻이죠. 즉 담겨져 있는 의미이죠. 자, 보겠습니다. 얘는 뭐냐?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죠. 속뜻이. 얘는요, 똑같은 의미지만 이번에는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온, 시간이죠. 똑같은 온인데 이번에는 장소죠. 책상 위에. 이번에는 뭐야? 바로 장소죠. 또는 방향성을 갖고 있죠. 그냥 장소라고 할게요. For 2 years. 이거는 또 시간이네요. 자, for my dream. 나의 꿈을 위해서, 나는 꿈을 향해서 뭐 이런 의미니까 결국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치사구라고 한다면 이 부사 상당 어구로서의 역할을 당연하게 우리가 제일 큰 역할로서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 들었다고 하니까 난 답답한데 어쨌든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를 우리는 떠올린단 말입니다. 99.99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와는 다른 형용사의 역할이 되는 거야. 그럼 계속 얘기합니다. 문장에서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몇 가지인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자, 형용사나 형용사 구. 자,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역할이 가능하다. 하나, 둘, 셋 들어보면 2가지. 우리 학생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전의 내용을 알아야만 이 말의 의미가 정확히 이해가 된다라는 건 일단 전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용사 구란 문장에서 2가지입니다. 그쵸? 첫 번째죠. 뭐니? 명사를 꾸며준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보호의 핵심어의 역할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형용사 구의 역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그 예상되는 그런 판단에 대한 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예상 기준은 2가지를 다 하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과연 그러면 어떤 역할이라는 거야? 이 2가지의 역할을 다 한다는 거야?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거야? 라는 선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역할만 해요. 하나의 역할만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요걸 또 이해가 잘 안 될 게 불을 보듯 뻔해요.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쌤이 무슨 설명을 한다고 그게 완전히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요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해 줄 거예요. 자, 명사를 꾸민데요. 그래서 she is beautiful girl. 자, 이런 문장이 보면 성분을 자, 항상 문장이라고 쓰면 성분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성분이 먼저입니다. 그 보호라는 성분 속에 단어가 3개 들어왔죠. 부정관사, 관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 명사. 이런 식으로 결국은 3개의 단어로 만들어졌습니다. 3개의 단어. 그러나 주인공은 결국 명사였던 거죠. 그러면 형사는 뭐냐?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명사였기 때문에 그것의 품사적 성질은 명사의 성질을 띠는 단어들이. 그래서 명사구라고 말을 해야 되죠. 우선 누군가가 명사구라고 말할 때와 주격 보호라고 말할 때는 둘 다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죠. 주격 보호라고 말한다는 건 성분으로 얘기한다는 거고 명사구라고 말한다는 거는 품사적 성질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자, 혼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나 형용사구가 명사 꾸미기라는 건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라면 보호의 핵심어로서의 역할이란 바로 she is beautiful. 자, 이거는 문법의 원리부터 알아야죠.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나 성분은 반드시 명사의 성질을 띄어야 되는데 보호만큼은 형용사나 형용사구까지는 가능하더라. 의 대표적인 문장이 얘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둘 다 몇 형식? 2형식으로 형식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호자를 봤더니 물론 얘도 당연히 주격 보호인데 3개의 단어 중에 명사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명사구였다면 이번에는 형용사 한 단어만 나온 거죠. 얘가 누가를 꾸미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 보호의 핵심어란 같은 말에 더 중요한 말은 명사를 꾸미지 않는다. 바로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문법적인 의미에서 보면 얘가 더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을 돌려서 보호의 핵심어다라고 우리끼리는 내가 약속을 했던 거지 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러면 전치사 구가 형용사의 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둘 중에 2개를 다 한다는 걸까?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걸까? 그럼 누구를 한다는 걸까? 까지도 가야 되겠죠? 한 가지 역할만 하는데 바로 이 역할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 나오면 무조건 예문을 외워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여기다 써버리면은 잘 보일까? 이건 무조건 예문으로 외워야 되는데 자, 꼭 외우세요. The car is of use. 좀 이따 저기다 다시 한번 쓰긴 할 겁니다만 무조건 이 예문을 외워야 됩니다.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일단 필기자 준비 시작.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문장에 대해서 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쓰면 보이려나? 자, The car is of use. 우리 사용과 사용하기 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얘 품사가 뭡니까? 명사 맞니? 자, 사용하기는 명사니 아니니? 1번 명사다, 2번 아니다. 하나, 둘, 셋 들어보자. 명사죠. 둘 다 명사인데 똑같은 사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정말 다릅니다. 얘는 타고날 때부터 최초의 명사입니다. 그러나 사용하기는 달라요. 얘는 뭐에서 왔니? 사용하다에서 사용하기가 된 겁니다. 이 우리말도 이렇잖아요. 영어도 그럼 똑같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use가 자 만약에 요거랑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뭐 문장에서 이게 틀리지 않았다고 전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서 온 거죠? use에서 온 거죠. 얘는 어디서 옵니까? 뭘 어디서 와? 얘도 use에서 왔지. 그러나 얘는 지금 뭐 동사였던 겁니다. 타고날 때. 그런데 얘는 뭐죠? 타고날 때부터 얘는 뭐야? 명사였던 겁니다. 이해되는 거 맞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진짜? 전, 명, 구가 된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한번 찍어봅시다. 어차피 맞으라는 생각은 안 해. 맞을 거란 생각. 맞으면 좋고 막 찍어서 뭐 맞아봤자 의미는 없지만 The car is of use는 몇 형식일까요? 준비 하나 둘 셋 들어보면 2형식. 왜?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 형용사 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거 없다. 자 1번 The car is만으로도 자 의미가 전달된다. 1번 의미가 전달이 안 된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보자. 안 된다는 얘기는 뭐야?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문장에서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건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가 버릴 수 없다는 거야. 왜? 나는 몇 형식 동사인데 나 2형식 동사인데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생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건 문장의 스스로가 성분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공식처럼 외우는 전치사구는 부사구다. 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도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얘가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과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까를 봤더니 의미 전달을 해보니까 이런 단어를 그대로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란 뜻이야. 그러면 이 단어의 품사는 당연히 뭐죠? 명형부 중에 형용사죠. 유용한, 쓸모있는, 사용 가능한 이런 의미란 말이야. 지금 얘와 얘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형식을 만든다? 2형식을 만들었는데 지금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는 명사의 성질,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 단 보어는 형용사나 형용사 구두 가능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엄연히 이 모양 자체는 전명구입니다. 전치사 구예요. 그러면 전치사 구가 부사구였다면 얘가 생략해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죠. 왜? 문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분을 줘야 되겠는데 당연히 서술어가 결정을 보는 거죠. 야, 나 비동사인데 서술어 자리에 내가 왔는데 뭐 3, 4, 5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가 되는 거죠. 이해될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면 요때에 한해서 전치사 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자? 형용사 구라고 말하면 되겠네 라고 정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데 또 영어 쌤들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얘기들 하죠. 아니 족보도 없는 우리말과 영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식 표현으로 그걸 또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너희들이 수준이 좀 올라오면 문장 몇 개도 필요 없어. 그냥 박살 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하더라도 전치사구가 형용사구로 쓰이는 경우에 예문 이것만 딱 외워두다가 이와 유사한 상황이 만나면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볼 거야. 야, 이거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예문. The car is of use야. 딱 그러면 네가 눈치챘구나 라고 우리끼리의 사인이야.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끼리만 통하는 우리끼리만의 언어입니다. 표시이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문장을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필기합니다. 시작.